2001년 10월 31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은 할로윈을 즐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던 중간고사가 끝났고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학생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테러 뉴스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21살의 유학생 송현정 씨도 있었습니다. 영어 이름은 신디예요. 신디는 스테이시와 리사라는 2명의 한국인 절친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주최하는 할로윈 파티에 갈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할로윈 파티다 보니까 코스튬을 하고 가야겠죠. 신디는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복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플레이보이 바니 복장 뭔지 아시나요? 그 머리에 토끼 귀 모양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바니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좀 섹시한 그런 의상 있잖아요. 신디는 그 코스튬하고 비슷한 걸 준비하는데 대신에 막 노출이 심하고 야한 그런 느낌의 복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귀여운 의상에 가까웠어요. 평소 신디의 취향을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녀는 귀여운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끼 로고가 새겨진 분홍색 민소매 셔츠에 토끼 꼬리를 단 하얀색 미니스커트, 그리고 빨간색 후드코트, 거기다 토끼 귀 머리띠에 무릎 높이의 갈색 부츠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세 친구는 들뜬 마음으로 클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파티를 즐겼어요. 10월 31일 밤에 클럽에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자정이 넘어서 11월 1일로 넘어갔습니다. 신나게 놀던 세 사람은 새벽 2시쯤에 클럽에서 나오는데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국 한 친구의 아파트로 가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3명 중에 한 친구는 이 친구의 집에서 밤새 이야기하며 놀다가 자고 가겠다고 했지만 신디는 피곤해도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었어요. 새벽 4시가 되자 신디는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요. 스테이시가 차로 태워다 주기로 합니다. 신디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 내렸어요. 신디가 살고 있던 그곳은 꽤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날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이미 많이 깬 상태라서 친구들도 신디를 내려준 다음에 아파트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친구들은 그것이 신디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할로윈을 맞아서 24년 전 할로윈 밤에 감쪽같이 사라진 한인 유학생 신디, 송현정 씨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따라가 볼게요. 실제 사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생인 신디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1995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친척이 있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신디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테니스와 수영을 즐겨 했던 외향적인 성격의 신디. 그녀는 평범하지만 활기찬 학교 생활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녀는 이후 펜실베니아주의 주립대학교에 입학해서 통합예술을 공부합니다. 그녀의 전공은 여러 예술 분야인 미술, 디자인, 음악, 영상, 디지털 미디어 프로그램을 학생 스스로 선택해가며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맞춤형 예술 전공이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신디는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면서도 졸업을 목표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와 아파트를 렌트해서 함께 살았고 틈틈이 데이트까지 하며 바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죠. 신디는 이 바쁜 와중에도 공부뿐만 아니라 한인 학생회, 적십자, 클럽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독립적이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던 여학생 신디. 그녀는 과연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할로윈 다음 날인 2001년 11월 1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로윈 파티 다음 날인 11월 1일. 신디의 친구들은 피곤했지만 각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갔어요. 시간이 날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이상하게 신디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들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좀 바쁜가 보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신디는 평소에 전화를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꼭 다시 전화를 걸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 쭉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업에도 안 나왔습니다. 신디는 아무리 피곤해도 수업을 빠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왜 안 나왔을까? 불길하죠. 친구들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할로윈 다음날 새벽 이후로 누구도 신디를 봤거나 통화를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신디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국 식당에 무단 결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들은 이때 신디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신디하고 함께 살고 있었던 그녀의 룸메이트 캐서린은 할로윈 기간 동안 가족들을 보러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11월 1일 오후에나 신디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집으로 되돌아왔고 이후에도 쭉 신디를 보지 못했죠. 근데 아까 들으셨죠? 신디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에 다른 활동들까지 많이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워낙 바빴기 때문에 룸메이트하고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 볼 일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룸메이트 캐서린은 신디가 없어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바빠서 안 보이나 보다 했던 겁니다. 결국 사흘이 지난 11월 4일 일요일,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실종 신고가 주말에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은 월요일에야 담당 경찰에 배정이 됩니다. 경찰은 신디의 아파트에 찾아와서 수색을 시작하는데 집 안은 신디가 없다는 점만 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보였어요. 신디는 할로윈 파티가 끝나고 분명 집에 들어왔던 듯 했습니다. 신디의 방에는 그녀의 핸드폰과 학교 갈 때 늘 메고 다니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신디는 평소 휴대폰 없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핸드폰을 봤더니 꺼져 있었어요. 전원을 켜보니까 11월 1일 새벽 이후로 전화를 걸거나 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즉, 누구의 연락을 받고 나간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신디는 휴대폰도 집에다 두고 어디로 간 걸까요? 화장실 세면대에는 신디가 그날 파티에 갈 때 메이크업을 하면서 붙였던 인조 속눈썹도 이렇게 떼어져서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그날 입었던 할로윈 코스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갑과 아파트 열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 어디에도 강제로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나 납치를 의심할 만한 몸싸움 혹은 혈흔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일단 신디가 최소한 집에 돌아왔던 건 맞는데 잠시 집에서 나와서 근처의 24시간 편의점에 뭔가를 사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디의 친구들은 신디가 10분 내 거리에 있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마트를 가끔 이용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트에 있는 CCTV는 그날 날짜가 지나버려서 신디가 그날 새벽 마트를 방문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에도 아무런 결제 내역이 없었어요. 그럼 혹시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 시간대 마트에 왔던 사람들 중에 신디를 보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신디의 할로윈 코스튬이 없어진 걸로 보아 그걸 입고 나갔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모습이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때는 전날 밤부터 여러 할로윈 파티와 행사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복장으로 마트를 이용해서인지 마트 직원 누구도 신디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로윈 기간에는 아무리 평소에 입지 않을 만한 그런 희한한 복장을 하고 있어도 실종자나 범죄 피해자를 잘 기억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피해자뿐만 아니고 범죄자들도 분장을 하고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도 대부분 술에 취해 있거나 할로윈이니까 그냥 좀 심한 장난을 한다고 여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번 할로윈 때 코스튬하고 놀러 나가실 분들이라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신디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에 그녀가 한 달 전 남자친구 리처드와 이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꽤나 진지하게 만났었던 듯 했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를 구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해의 9월 달에 리처드가 신디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디는 새 룸메이트를 구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룸메이트인 캐서린하고 살게 됐던 겁니다. 수사팀은 전 남자친구 리처드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신디가 혹시 이별로 인해서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했어요. 즉, 남자친구에 의한 타살이 아니라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잠적을 했을 가능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신디는 실제로 남자친구 리처드와의 이별 후에 정신적으로 꽤나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상담을 받으러 가서 약도 타왔습니다. 하지만 신디의 친구들에 의하면 그녀가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긴 했어도 자기한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슬픔을 잘 이겨냈고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생활을 이어왔다고 해요. 따라서 경찰이 생각하는 잠적은 말도 안 된다고 주변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신디의 일기장에서 마리화나를 한번 펴보았다라는 메모를 확인하고는 혹시 그러면 마약 문제는 아닐까? 이것도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두 번쯤 마리화나를 펴보는 건 그다지 특이한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신디가 마리화나를 계속 한 것도 아니고 할로윈 파티에 가서도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신디가 친구 혹은 친척 집에 갔거나 또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여행을 떠난 건 아닌지도 검토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모두들 신디는 학기 중에 수업을 빠지고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신디의 방에서 며칠 후에 있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콘서트 티켓과 곧 배달될 컴퓨터의 구매 영수증이 발견되자 친구들은 경찰에 이 사건을 더 심각하게 다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찰도 조사를 이어갈수록 신디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해왔고 다른 사람 몰래 잠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그녀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맞다고 간주를 하고 휴대폰을 분석하면서 그녀의 이메일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그 어떤 내용이나 거래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사는 벽에 부딪혔고 전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인근 숲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신디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걱정이 된 그녀의 엄마와 오빠가 미국으로 날아왔어요. 대학 측은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주면서 신디를 찾는 일에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디를 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신디의 엄마는 딸이 살던 아파트를 방문했고 딸이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아파트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 사건 스토리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얘기 들을 때 약간 좀 헉 하고 놀라실 텐데요. 아무리 지금 집안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아직 신디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죠. 시신으로든 아니든 어떤 상태로든 신디가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각을 해서 집을 함부로 치운다거나 정리하면 안 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이거나 외부에서 벌어진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디의 아파트를 범행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장 감식이나 증거 수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신디의 가족들에게 현장 보존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찰이 잘못한 거죠. 가족분들은 일반인이니까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혹시라도 신디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했던 것이라면 혹은 최소한 일을 당하기 시작한 게 집이라고 한다면 이로써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디가 실종된 지 35일째 되는 날인 12월 5일 대학에서 약 320km 떨어진 필라델피아의 차이나타운에서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제보자는 밤에 개를 산책시키던 중 신디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동양인 여성은 도와달라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 옆에 서 있던 남성에 의해 끌려갔다고 해요.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보통 체격의 올리브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연한 갈색 머리에 한 28에서 35 정도 사이로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남성은 이 동양인 여성을 질질 끌어서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 당시 깜짝 놀라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보자에게 이 남자는 "어이, 거기 상관 말고 너 할 일이나 해" 라며 소리치고는 급히 차를 몰고 사라졌대요. 경찰은 급히 제보자를 만나 진술을 확인하고 몽타주까지 제작하며 이 남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뭔가 계속 묘하게 앞뒤가 맞질 않았어요. 제보자의 말이 계속 바뀌었고 이야기를 듣다가 경찰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보자이자 목격자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최면 조사까지 진행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이 제보가 잘못됐거나 혹은 신디가 아닌 다른 여성을 봤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수사는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이 중간에 진짜 또 소름 끼치게 악랄한 장난질도 한 번 있었는데요. 2002년 4월에 펜실베니아 주립대 재학생 2명이 이 신디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이메일을 보낸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20살이었던 에드먼드 시레프 그리고 19살이었던 존 자하로프 이 두 놈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한테 "내가 신디 송을 데리고 있다. 다음은 네 차례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남의 불행으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인 걸까요? 뭐 이런저런 속 시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또 작은 단서들을 붙잡고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학생들과 신디의 가족은 경찰과 학교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어요. 특히 인근 지역에서 2002년 1월 1일 실종됐던 13세의 백인 소녀 엘리시아가 사흘 만에 한 주택에서 구출되자 대학 내 유색인종 학생들은 일제히 경찰의 편향적인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백인 소녀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경찰 외에도 FBI 요원 50명이 투입돼서 납치범으로부터 신속하게 아이를 구출해냈거든요. 하지만 신디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형사만 배정이 됐었다가 학생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한참 후에야 6명의 인력이 추가됐습니다. 학생들은 신디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사에 소홀했다며 인종적 편견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경찰에 요구했어요. 그러나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제보마저 끊어지자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거의 멈춘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 측은 실종자 수사는 범죄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수색영장이나 법원 명령을 받기 힘들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신디의 가족과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론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신디가 실종된 지 1주년, 또다시 신디의 가족에게는 악몽 같던 할로윈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양한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와 파티를 즐겼지만 학교 한편에서는 가족과 학생, 주변의 한인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서 신디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신디의 가족은 수천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면서 지역 경찰이 아닌 주 경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해 오고 있었던 그 타운십 경찰은 가족들의 공개 비판과 수사 주체 변경 요구에 화가 난 듯 가족과의 소통을 모두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후 신디의 오빠는 답답한 마음에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호소를 하고요. 심지어 초자연 현상 연구협회와 유명 심령술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2003년 6월경 신디의 실종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거의 사라졌을 때 경찰의 수사망에 새로운 용의자가 포착됩니다. 은행 강도이자 여러 흉악범죄를 저질러왔던 휴고 셀렌스키라는 남자였어요. 이 휴고는 15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서 수차례 수감됐고 2003년도에는 교도소 창문에다가 11개의 침대 시트를 엮어 밧줄을 만들어서 탈옥까지 했던 전과자였습니다.
범죄자이자 경찰 정보원이었던 폴이라는 사람이 전하기를 휴고가 내가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뒤에 불태워서 뒤뜰에 매장을 했고 그 중에 신디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의 제보에 따르면 휴고는 친구 마이클이라는 자와 함께 할로윈 날 펜실베니아 대학 인근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바니 옷을 입은 젊은 동양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동양 여성을 매춘부로 착각하고 말을 걸었는데 여성이 거부를 하자 그대로 납치해서 본인의 사유지로 데려갔다고 해요. 이후 휴고와 마이클, 이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이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경찰은 곧장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휴고의 집을 찾아가 그를 체포하고 그의 집 뒷뜰을 파헤쳤습니다. 뒷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제보대로 정말 시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여성의 시신을 포함해 총 5구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신들 중에서 앞서 언급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휴고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왔다던 그 친구 마이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이 5구의 시신 DNA 중에 어느 것도 신디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휴고는 신디 사건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모른다라는 대답을 반복했고 그의 또 다른 소유지에서도 신디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얘기를 했던 폴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이 말들을 다 지어냈다는 얘기인 걸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은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폴의 컴퓨터에서 신디송의 사건 기사를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뭔가 수상하죠. 아무래도 감형을 대가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의심됐습니다. 이 폴이라는 사람은 종신형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보를 통해서 구형을 좀 낮춰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신이 5구나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고가 끝까지 이 신디 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자 경찰은 이거 진짜 휴고가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휴고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살인은 주로 금전적 동기로 인한 범죄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새벽에 먼 거리까지 가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이 신디 사건이랑은 아무래도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휴고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곤 했다던 그 친구 마이클까지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 증인도 없어요. 결국 신디와 관련한 휴고의 범행을 밝힐 방법이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발굴된 5구의 시신만 해도 경찰 입장에서는 휴고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기소하는 일로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 휴고는 재판에서 여러 건의 살인 혐의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신디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소수민족 학생들은 계속해서 경찰이 신디가 미국인이 아닌 동양계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소홀히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디의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지만 딸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대학생 신디. 그녀는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렇게 짧은 시를 하나 써서 온라인에 올렸었습니다. 이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슬프지만 행복하고 울지만 웃고 못생겼지만 예쁘고 배고프지만 배부르고 아프지만 괜찮고 약하지만 강한 나는 이렇게 그냥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요. 이게 바로 나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디의 생사가 밝혀져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제 사건이어가지고 저도 전하면서 좀 찜찜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냥 신디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북대 수의대 여학생 실종된 사건 아시죠?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때도 과 동기인가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 여학생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속상하실까봐 친구들끼리 막 집을 다 치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에서 뭔 일이 생겼던 것처럼 좀 엉망이었잖아요, 집이. 그건 진짜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런 범죄 사건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범죄 현장이 잘 보존돼야 된다. 이거는 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마지막에 나왔던 휴고라는 범인 얘기 있잖아요. 이거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디 사건이랑 그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이클이란 사람이랑 같이 맨날 죄 저지르고 다니던 애인데 그 자기 공범도 죽은 채 그 뒷뜰에서 발견됐다? 너무 이 부분이 좀 섬찟했습니다. 똑같은 미제 사건이라도 요 놈이 좀 의심스럽다. 여기서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단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건 아예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사건은 당최 모르겠네. 그냥 아예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아까 경찰이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집에는 왔었다. 왜냐면 그 속눈썹 같은 거 다 붙이고 나갔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떼놓은 게 있었으니까 집에는 왔던 게 확실한데 집 밖에 커스튬을 입고 잠깐 나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마트 말고는 진짜 누가 전화가 와서 뭐 잠깐 나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혹시 집 앞에 뭔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찾으려고 나갔다가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로윈 커스튬을 한 날이 되게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커스튬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도 커스튬을 하고 있고 피해자도 커스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끼리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다 막 술에 취해 있고 그래서 되게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이죠. 좀 클럽에 가서 놀거나 이제 화려한 커스튬 혹은 좀 막 섹시한 의상 이런 걸 입으시고 노시더라도 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상을 입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고 자기 개인의 자유인데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팩트를 얘기하자면 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할로윈에 뭐 특별한 거 하시나요? 챙기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몇 번 좀비 코스튬 이런 거 막 얼굴에 이렇게 피 자국 이런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만사 귀찮고 영상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니까 집에 있겠습니다. 오늘 사건 보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추측을 해봅시다.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또 되게 시선이 날카롭고 추리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건들도 보면은 그렇게 추리를 남겨주신 얘기 중에 이거 되게 날카롭다, 대박인데 하는 것들이 많아서 영상 올리고서 댓글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예전에 그 호주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떤 남자 따라갔다가 변을 당한 여성분 얘기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유난히 뭐 이거 봐라 뭐 워홀간 여자는 믿고 거른다 거기를 네가 왜 따라가냐 하면서 피해자 탓하는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그만 제발 그만. 오늘도 또 뭐 그 여자애는 왜 이 커스튬을 입었으며 왜 그 커스튬을 입고 밖에 싸다녔으며 뭐 늦게까지 돌아다녔으며 친구네 집에서 자지 왜 그냥 집에 간다고 했으며 집에 들어갔으면 그냥 자빠져 자지 왜 밖에 또 나갔으며 이런 얘기 하기만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스튬 그 막 야하고 그런 느낌 아니고 귀여운 그 깜찍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뭐 그런 섹시한 의상이었다고 해도 당연히 피해자 잘못은 아니죠. 아무튼 혹시 그걸로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 댓글은 우리 달지 맙시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